아 진짜 이거 안 하면은 쓰는 의미가 없어요. 인생에 대해 피드백한 거는 복습할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여러분 PDS 다이어리 잘 쓰고 계신가요? PDS 다이어리가 저희 회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PDS 다이어리 쓰는 분들 대상으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다이어리를 써도 변하는 게 없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쓰기는 쓰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더 발전해야 되고 변해야 되는지 계획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이어리를 써도 안 바뀌는 분들은 저희 다이어리에 플랜 2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C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변화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는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희가 그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피드백에는 전문가 피드백, 대중 피드백, 셀프 피드백이 있는데요. 다이어리에서는 그 내 인생과 내 시간 관리에 대한 셀프 피드백을 하는 공간이죠. 이걸 제대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천지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일단 왜 피드백이 중요한지 이런 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저는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공유해 드릴게요. 뭐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도 원래 피드백 칸을 막 그렇게 열심히 쓰는 편은 아니었고 플랜과 2 중심으로만 쓰는 편이었는데 피드백 칸을 어떻게 쓸지도 저만의 방법을 정립하고 나니까 그냥 넘어갈 법한 뭐 다양한 것들도 이 피드백 장치가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살펴보게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그럼 어떻게 피드백 하는지 어떻게 C 칸 잘 쓰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피드백을 할 때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라는 주제로 질문을 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발견되는 케이스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계획대로 실천을 안 한 거, 두 번째로는 집중을 못한 거. 실천을 했지만 집중을 못한 거. 아마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에서 많이 수렴하실 텐데 첫 번째 저는 문제가 발생한 영역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번호를 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되었다고 느껴지는 번호를 C칸에 갖고 와서 번호를 쓴 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었는지까지 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꼭 쓰셔야 돼요. 제가 많은 분들이 쓰는 다이어리 좀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주로 그냥 그 현상에 대해서만 써요. 나 뭐 해야 되는데 못했음.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렇게 대본 쓰기나 이렇게 어떤 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를 보느라 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냥 유튜브 보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 왜 유튜브를 봤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상황과 심리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졸려서 브레이너 제이 이게 수면 음악 30분짜리 틀고 잠깐 자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유튜브를 켰다가 다양한 영상들을 빠져버려가지고 1시간 반을 보내버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브레이너 제이 영상 틀려다가 낮잠은커녕 그냥 딴 길로 새버렸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으로는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브레이너 제이 때문에 맨날 유튜브 들어가면서 다른 유혹에 빠지니까 브레이너 제이 내가 자주 듣는 그 영상들은 내 카카오톡 채널에 보내놓고 그걸 졸릴 때마다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카카오 앱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들어가야겠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피드백을 할 때는 어떤 원인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꼭 나와야 합니다. 진짜 이거 안 하면은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그 피드백을 쓴 곳에 해결 방안이 나왔잖아요. 그 마지막에 네모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네모를 체크하고 싶어진 효과가 있어서 다음에 딱 봤을 때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나 이거 뭐다 해놔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넛지 효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끝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곳에 싹 모아놓습니다. 저는 그걸 블로그에다 모으고 있는데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짠! 네, 이렇게 모아두는데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첫 번째, 여러분 모아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활 좀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복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저희는 저희 인생에 대해 피드백한 거는 복습할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피드백을 하는 이유가 실생활 적용하기 위해서고 실생활을 적용하려면 까먹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까먹어버리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기억을 위해서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이걸 모아놓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 성장하고 있는 발자취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블로그에 써서 나오는 팁이기도 한데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서 내 피드백을 올리다 보니까 조금 더 실천력이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블로그나 이런 데 공개되는 곳에다가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하고 있진 않지만 다음에 좀 심화 버전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피드백들을 같은 카테고리끼리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튜브 관련된 피드백은 유튜브라는 카테고리 안에 피드백을 따로 모으고 독서 관련된 피드백은 독서 관련 피드백 따로 모으고 업무 중에서 뭐 디자인 관련된 거는 그것만 따로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한 분야에 대해서 얼만큼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는지 바로 보일 수 있고, 상충되는 피드백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게 맞을지 좀 더 세분화된 피드백을 더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같은 게 반복되면은 이거는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피드백이구나 알 수 있고, 그래서 매우 유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피드백이 왜 중요할까요? 이제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결국엔 실행력, 실천력, 그건 당장 행동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바로 중요한 게 피드백이에요. 저희 나라가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되게 상향평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실력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질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을 해도 그 목표를 못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국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을 준비할 때도 이론 강의만 주구장창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론 강의에 빠져가지고 이론 강의 강의 수강 퍼센트 채우는 거에 급급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강의를 들었으면 바로 문제 풀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실력이 빨리 안 늘어요. 학원계 쪽에서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팩트예요. 그건 일 잘하는 사람들의 원칙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죠. 중간중간에 상사나 중간관리자한테 내 진척 상황을 보고하고 중간 피드백을 받는 거, 그래서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 않게 미리미리 막는 거, 그게 일잘러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냥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피드백을 하기 위한 질문으로 오늘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 질문을 선택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문구가 그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사업가인 이제 레이 달리오님의 책에서 착안을 한 거예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냥 이런 문구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제 기억에는 이래요. 인생은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느냐 아니냐, 그냥 거기서 그냥 갈라지는 거다.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는 발생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질문들을 맨날 나에게 하면 되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원칙에 있는 내용에서 좀 착안된 질문이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맞게 질문 좋은 거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레이 달리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나레이션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빠잉. 문제는 늘 발생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제들은 고통스럽다. 발전하려면 문제를 찾아낸 다음 안일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 당신은 이런 발전 과정을 통해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문제점을 알아내고 극복해야만 한다. 목표, 문제, 진단, 계획, 실행. 성공적인 인생은 이 5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이다. 5단계 과정을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자연히 각종 우여곡절을 만나게 되고, 당신은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적인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5단계는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상품 조직 또는 당신이 아는 어떤 누군가의 발전 과정에도 해당한다. 이것은 단지 자연의 법칙일 뿐이다. 단순히 말하면 발전이란 적응하거나 도태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당신은 더 높은 수준의 성공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성공은 더 큰 도전을 불러온다. 여러분은 적응하고 싶나요? 도태되고 싶나요?